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용입니다. 일단 오늘은 밤사이에 추가된 뉴스 중에 크게 악재성 이슈는 없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관계도 여전히 협상에 대한 기대를 열어둔 상황이었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기술주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서기도 했죠. 다만 애프터마켓에서 시간 외 실적을 잘 내놨던 테슬라가 컨퍼런스 콜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상승분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오늘 또 중요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진영에 추가적 모멘텀이 돼줄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 SK하이닉스와 현대차의 실적 발표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그 내용들 살펴가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소식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그러게요. 하이닉스의 실적을 대기하는데 지금 미국장의 분위기가 일단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를 먼저 보시면은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나란히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해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벌써 8번째 사상 최고치를 새롭게 경신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장 마감 후에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란이 여기에 동의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내부적으로 지금 강경파와 온건파가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이 단일안이 도출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시선이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으로 옮겨가면서 전쟁 이슈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뛰기는 했지만 위험 선호도가 살아나면서 암호화폐 가격의 반등까지도 나타났고요. 장중에는 비트코인이 79,000달러 선을 웃도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회담이 빠르면 24일에 개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인용해서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지금 견조한 실적과 AI 산업의 부활, 그리고 회복력 있는 경제가 주식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S&P 500 기업, 지금까지 실적을 내놓은 기업 가운데 81%가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실적을 내놓고 있음에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관심도가 높은 테슬라의 실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요 224억으로 발표되면서 예상됐던 수준을 능가했습니다. EPS 역시도 41센트, 기대치는 37센트였기 때문에 더 좋게 나온 거고요. 총 이익률이 인상적입니다. 작년 동기에 16% 대비했을 때 대폭 개선이 된 21%라는 숫자를 찍어냈는데, 원가를 줄이고 판매가를 높인 데 따른 효과가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역시도 14억 4천만 달러, 117%나 급증한 수준인 건데, 그만큼 지금 탄탄한 현금 창출 능력을 입증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률을 바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영업이익이 물론 최근에 몇 분기만 보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정년 동기랑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하죠. 정년 동기에 3억 9,900만 달러에서 대폭 늘어난 9억 달러대를 기록했다라는 점 역시도 한 가지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계속 그랬죠. 테슬라의 실적을 볼 때 이제 투자자들은 더 이상 그 수치 자체보다는 미래 사업에 대한 내러티브에 더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로보택시, 옵티머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사업이 될 텐데, 사실 로보택시의 경우에는 머스크가 당초 공언했던 것은 작년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이 로보택시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타임라인이 지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다 보니까 로보택시가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해주지 않으면 이 비싼 주가를 정당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건데요. 이번에 발표됐던 몇 가지 포인트, 활성 구독자 수가 12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51%의 YOY 급증이었고요. 신규 구독자 수 역시나 역대 최고치.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원래 V3 로봇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다가 머스크 CEO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서 지연시킨 바가 있었잖아요. 업데이트된 뉴스는 2분기 프리몬트 공장에 연간 100만 대 규모의 1세대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텍사스주에도 연간 1000만 대 규모의 2세대 라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배치량의 경우에는 15% 감소하기는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원가 절감에 성공을 함으로써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어닝콜이 우리 시간 6시 30분부터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머스크 CEO가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게 불가피하다. 투자 지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가는 강보합 정도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도 체킹해 드립니다. 그 밖에 종목들의 표정을 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강세를 주도했던 것은 기술주들이었습니다. 특히나 4월 들어서의 흐름을 보면 IT 업종이 17%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S&P 500 지수 대비했을 때 확실한 초과 성과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커뮤니케이션과 이미 소비재가 10% 이상의 강세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로의 자금 로테이션이 본격화 되고 있구나. 이 시그널로 우리가 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안에서도 간밤 알파벳이 2.2% 올랐는데 새로운 TPU 칩 2가지 종류를 공개했습니다. 학습용과 추론용을 분리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이제 기업들이 에이전트 AI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변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스스로 내가 할 일을 찾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AI의 경우에는 한 가지 요청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20번에서 많게는 50번까지 연산량을 돌려야 됩니다. 그만큼 연산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칩의 필요성 역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에이전틱 AI 시대에 따라서 구글 역시도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눈에 띄었던 또 한 가지 부분이 차세대 클라우드 인프라에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칩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구글이 TPU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1.3%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지금 칩 제작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간다기보다는 GPU와 TPU가 서로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을 심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 5%의 급등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로써 16거래일 연속의 랠리 2002년 이래 최장 기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중국의 메모리 강자가 HBM3 양산을 연기할 수 있다라는 우리 언론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8%대 뛰었고요. 그 밖에 실적을 공개했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예상을 크게 웃돈 실적을 공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1% 급등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데이터 센터 전력 제공하는 기업이죠. 정말 지금 AI로 인해서 전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구나 증명을 해내는 실적이었습니다. 주가는 13%대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챙겨봐야 될 투자 포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장도 그렇고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강력한 순환이 돌고 있죠. 끊임없이 강한 희망 회로의 회전과 그리고 실적과 숫자가 뒷받침되는 섹터의 강한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며 끝났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불발됐고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점 충분히 내려도 이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휴전 연기가 무기한이 아니라 3에서 한 5일 정도로 언급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약간의 불확실성 해소, 비트코인의 반등, 다시 한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IT 그리고 조선 방산의 힘으로 6,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좀 나아지면서 삼성전자가 장중 저가가 1.6% 하락이었다가 2% 정도의 상승으로 끝났고요. 삼성 SDI도 저가 대비 종가 더 좋았습니다. 삼성전기는 마이너스 0.7%에서 종가는 8%. 올해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 삼성전기가 다시 한번 그 위세를 보여줬죠. 81만 원 도달을 한 어제가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는 매도했고요. 기판이나 방산, 조선 쪽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는 개인들이 하방을 지지하면서 강력한 매수세를 투입시키기도 했죠. 섹터로 봤을 때 어제 반도체가 상승의 숨고르기를 한다면 어디를 봐야 될까? 조선방산원전, 다시 조방원인가? 여기에 대한 분위기 파악 언급을 드렸었죠. 전쟁 낙폭, 다른 쪽에선 다 회복을 했는데 조선이 회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드디어 전쟁 이후 빠졌던 모든 부분을 메꾸는 모습이 조선 섹터에서 나타났죠. 한국과 인도 합작 조선소 설립 이슈,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선박 엔진이 들어간다. 이 소식에 최근에 더해졌던 뉴스였고 어제 여기에 쐐기를 찍은 게 바로 HD 현대중공업이죠. 데이터 센터 엔진으로 이 힘센 엔진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스웨덴 해외 쇄빙선 수주까지 더해지면서 HD 현대중공업이 시세를 이끌었습니다. HJ중공업부터 해서 주요 기자재가 함께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방위산업도요. 어제 아침 말씀드렸던 JP모건의 K방산 비중 확대 이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노스록 그루먼과의 협력 이슈, LIG DNA 말레이시아 해군 계약, 장 초반에 루머가 좀 있었죠. 이 LIG DNA의 공시가 미국의 비공 계약이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LIG DNA가 장 초반에 엄청난 이제 프리마켓부터 해서 급등을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며 마무리가 됐죠. 12%의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어찌됐건 뭐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수주 뉴스이기 때문에 나쁠 거 없습니다. 좋은 뉴스였다라는 거고요. 현대로템은 베트남 철도 수주 계약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등장한 가운데 또 미국의 국방부 내년 드론 예산을 늘린다라는 소식 등이 방산 주요 종목군에도 같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판의 쇼티지 이야기가 언제까지 거론이 될까요? 삼성전기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장의 굳건함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후발대 질주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3거래일간의 시세입니다. 이수페타시스 36%의 급등으로 어제 기판 내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은 오히려 이수페타시스와 LG 이노텍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동안 기판단에서는 조금 처져 있던 종목군들이죠. 이 후발대 강력한 질주가 또 반갑기도 했네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삼성전기가 무게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가는 역시 미래에셋벤처 투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죠. 21% 급등, 아주아이비 투자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YJ링크, 그린광학 등의 종목들이 올랐는데 어제 저희 시간 함정남 차장님이 지금 기회를 엿볼 세 종목으로 포스코 DX, 그린광학,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이야기하셨는데 세 종목 다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장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자, AI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지죠. 그 뉴스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3일 전이었는데요. 잊혀진 구형 다시 신형으로 변모할까? 지금 시장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 삼성전기 등의 종목들을 충분히 즐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소외된 쪽을 바라보는 시선도 같이 필요하죠. 삼성전기, 대덕전자, 심텍 등등의 종목 대비 조금 못 갔었던 AI 직결성에서 한 발 밀려나 있었던 MLB 기판의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그 3일 사이에 이수페타시스가 한풀이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렸던 계기는 이거였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덜 강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새로운 설계 트렌드가 기판사들에서
감지되고 있다. 연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MLB 기판사의 고성능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이 이스페타시스의 상승에 또 한 몫을 더해갈 수 있는 게 바로 구글의 TPU 모멘텀이 될 겁니다. 구글이 클라우드 넥스트 2016 행사를 열었었죠. 구글의 8세대 TPU를 이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보다 달러당 성능이 훨씬 더 향상이 됐어요. 블랙웰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전략이 다시 한번 가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이 TPU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블랙웰과의 아까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하면서 결국 GPU와 TPU를 함께 끌고 가겠다라는 모멘텀을 이번에 가중시켰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덕분에 밤사이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요. 어찌됐건 구글의 TPU 뉴스가 새롭게 차세대 모델로 더해졌습니다. 그럼 TPU 관련주들 또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요. 그중에서 뭐 우리가 익히 들어본 종목들, 이스페타시스 여기에 들어가고요. 테스트용 프로브핀, 리노공업도 TPU 불량 검사를 많이 하게 되겠죠. ISC, 테스트용 소켓, TPU 테스트 소모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랜만에 또 이 종목 얘기하는 것 같아요. 회로박이죠. TPU는 얇고 정밀한 회로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또한 가치 체크가 가능하다. 뭐 기대치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추가적인 랠리가 있을 종목도 있겠지만 이렇게 관련주로 뽑아볼 수 있는 기업들 같이 연결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언제나 무언가가 반전의 스토리를 쓰는 데는 결국 계기가 AI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랬고요. 전력, 원전, 로봇, 통신 장비, 기판 다 마찬가지였죠. 이 또한 4월 20일 그때 엔진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습니다. 핀란드 선박 엔진 회사인 바르실라가 선박에 쓰이는 내연기관 엔진의 데이터 센터 전력용 첫 채택 소식을 전하면서 4행정 중속 가스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죠. 2행정 저속 엔진은 HD 현대 마린 엔진, 그리고 4행정 중속 엔진에는 SX 엔진과 한화 엔진, HD 현대 중공업의 힘센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4행정 중속 엔진 1등 제작사가 바로 HD 현대 중공업입니다. 자,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기업 아페리온 에너지 그룹이 힘센 엔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어제 HD 현중은 쇠빙선까지도 얹어가면서 강한 급등으로 시세를 이끌었었죠. 거기다 삼성증권의 보고서도 좀 힘이 돼준 것 같아요. 산업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대비 조선업이 밸류 매력이 지금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산업재 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 올라갔고요. 보통 대체거래소에서나 움직일 법한 작은 종목들까지도 조선기자재가 같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꽤나 반가운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불안을 접어두고 뉴욕장은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그 상승의 중심에는 구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우와 나스닥, S&P 500 추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나스닥은 1.6%나 급등했죠. 유가는 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워낙 높은 수준의 유가 레벨을 봤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내성이 생긴 듯한 느낌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 4.3, 비교적 유사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역사적인 랠리죠. 무려 16거래일 동안 상승했다라는 점. 그 상승의 중심에는 마이크론도 있었고요. 브로드컴도 있었고 샌디스크, ARM 등의 다양한 반도체 종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상승폭으로는 조금 끼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2%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다. 좀 놀라운 흐름이었죠. 사실 군사적인 보도도 많았으나 이제 시장은 전쟁 이슈에 조금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상전이 있다라는 충격 정도가 아니면 협상이 되겠지라는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결국 평화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협상에 대한 기대를 열어뒀고 이란 측에서 트럼프의 요청대로 여성 8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취소해서 약간 소통의 의지가 있다라는 해석도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는 중동 우려가 약간 소강 국면에 들어가서 협상 기대가 높은 상황에
구글이 반도체 진영의 상승을 자극했습니다. 차세대 TPU 2종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했고 AI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차세대 클라우드 인프라에 베라루빈도 도입하겠다. GPU, TPU 함께 간다라는 느낌을 안겨준 겁니다. 이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죠. 이 말은 우리가 처음 챗 GPT가 등장했을 때 AI의 충격, 그리고 나서 이제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도래하고 있다. 연산에서 추론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다양한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추론 칩에 대한 언급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라는 건 또 엄청난 칩 수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이 이후에 보고 있는 게 바로 AI 피지컬 AI죠. 로봇이나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결국 3세대 AI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칩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구글도 투자하잖아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진영에서 바짝 추격을 할 것만 같았던 중국에서 창신 메모리 HBM 진입 차질 뉴스가 전달이 됐죠. 그러다 보니 경쟁자는 점점 뒤처지고 오히려 메모리 3사 중심으로 강력한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마이크론의 주가를 이끌었고요. 이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도 당연히 좋은 뉴스가 될 겁니다. 마이크론은 중국의 경쟁사 규제 강화 법안 통과 기대 이슈로 인해서 더 시세를 냈어요. 8%의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체리네커도 말씀 주셨다시피 대전력의 시대인 것 같아요. 주의번호바 지난 분기 주문량이 한 해 물량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이 단 한 줄의 키워드만으로도 주가가 오르는 게 납득이 가능했고요. 13%의 급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미 연결고리가 나오죠. 반도체나 전력 얘기가 당연히 국내장에서 뒤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와 램리서치 호실적의 분위기가 좋은 듯 했는데 일단 테슬라가 애프터에서 변동을 좀 보이고는 있어서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력 쪽 장중에는 흐름이 다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를 비롯해서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거든요. 다만 시간 외에서 서비스나우 실적의 아쉬움으로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자, 실적 내용을 좀 볼까요? 테슬라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시세 측면에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동차는 AI나 로보틱스 기업 전환으로 가속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마진 개선이 되고 있고 FSD 구독이나 로보택시 소프트웨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에 대한 모멘텀들도 남아있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결국에는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3.7%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은 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 컨퍼런스 콜이 6시 반부터 진행이 됐고 그 이후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올해 돈을 많이 쓰게 될 것이다. 여기저기 돈 들어갈 것이 많고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든 점이 전체적으로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1% 하락으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몹시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우위, 소프트웨어 대비해서요. 램리서치입니다. 1분기 매출과 EPS가 예상을 상회했어요.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서비스나우가 기대 대비 AI 프리미엄은 좀 부족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에서 13% 급락하자 어도비부터 해서 오라클 등의 다른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시간 외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흐름의 테슬라와 서비스나우 애프터마켓의 시세입니다. 오늘 우리 장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데 잠시 후에 보죠.
사실 테슬라의 실적이 좋다라는 가정하에 테슬라의 자극을 꺼내 들었는데 오히려 훼손이 될까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동안 테슬라 모멘텀을 크게 받지 않고 있었던 시세들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냥 평온하게 지나가주길 간절히 바라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가중이 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SS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사업 부분에 마진이 많이 개선됐다고 했던 테슬라의 실적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기대를 체크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의 개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체크하겠고요. 오늘은 한국의 실적편이 더 궁금합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매출액 컨센은 51조 정도, 영업이익 컨센은 36조, 지금 증권사에서는 주로 한 40조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오전 9시경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더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감의 추가 상승, 더 서프라이즈를 내서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도 있고요. 워낙 최근에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오늘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오늘 이슈 이후에 어떻게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가가 중요할 겁니다.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영업이익률 추정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ADR에 대한 혹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증설, 공격적인 투자 얘기, 자사주 소각 이슈 어제 오후에도 계속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흐름을 좀 봐야겠죠. 어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메이저 수급에서는 실적 전에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등이 그래도 변동을 조금 완화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중요한 건 또 현대차입니다. 사실 현대차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다수 집중이 되어 있는 이번 분기이기 때문이죠. 중동 전쟁으로 물량이 감소했고요. 팰리세이드 리콜 판매 중단 이슈 등도 3월에 있었습니다. 3월에 이거저거 좀 돈 나갈 일회성 비용 이슈들이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리고 이번 현대차 그룹의 실적에서 사실 실적 숫자가 얼마나 잘 나올까 이거보다는 컨퍼런스 콜 등을 비롯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낮아진 실적 기대를 뭔가 반전시켜줄 만한 반등이 나오는지, 신차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SDV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오늘 이 부분도 오후에 굉장히 크게 체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예정상으로는 오후 2시에 실적 발표 일정이 잡혀 있긴 합니다. 자, 어제 장중에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장 마감 후 더 바빴습니다. 애프터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서진 시스템, 시설자금 1,400억, 운영자금 400억 해서 1,8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미국의 ESS 반도체 장비 사업의 시설자금이라고 하는데요. 투자 기간이 5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굉장히 빠르게 추진된다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했을 때 약간 변동을 걱정하기도 하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조달 리스크 해소로 판단한다라는 빠른 답변을 내줬고요. 시간 외에서 그래도 7.5%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네요. 자, 두산테스나 엔비디아 AI 칩 테스트를 받게 된다라는 단독 보도로 인해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의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VM, SK하이닉스와 3세대 식각장비 공동개발 뉴스가 있었어요. 애프터마켓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OLED 신기술 인프라를 위한 시설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해서 혹은 디스플레이 소부장단을 자극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반도체 관련한 뉴스로는 이란 전쟁 여파로 일본 반도체 포토재료 공급망이 붕괴 직전이다. 이렇게 좀 자극적인 타이틀이 달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종목을 봐야 되지 하다가 캠트로닉스를 딱 쳐봤는데 일단 애프터마켓에서 반응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강했던 동진 세미캠도 애프터마켓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결될 만한 기업들의 주가 일단 체크는 해봤고요. 자, 애프터마켓 상한가 간 기업이 있어요. OCI입니다. 어제 실적이 있었죠. 1분기 영업이익이 9배 증가했습니다. 나쁜 거 털어내면서 사업을 재편했다라는 내용이 주였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축구장 4,600개 태양광 단지를 정부가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추가 시세를 내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오늘 OCI 홀딩스 실적이 나올 건데요. 같이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호찌민시에서 이제 도시철도 수출 계약 이슈가 현대로템 오늘 계약 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인도, 베트남 방문 일정 속에서 나오는 원전이나 이런 철도 계약, 인프라 모멘텀 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뉴스가 많았던 애프터 소식까지 전달드렸고요.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시황 측면에서 크게 나쁠 거는 없었으나 테슬라 실적이 좀 아쉬웠다. 서비스나우 실적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미국이란 우호적인 분위기, 전면전만 아니라면 전쟁 이슈에는 지금 약간 내성이 생긴 모습이고요. 테슬라, 램리서치, GE버노바 실적 모멘텀이 중요했는데 테슬라는 모멘텀은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램리서치와 GE버노바가 힘을 줬습니다. 결국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그리고 전력단이라는 점, LS 일렉트릭 실적 나오고 나서 그 당일은 조금 잠잠하더니 어제장에서는 분위기가 괜찮았었죠. 그래서 전력단의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AI, 구글의 차세대 TPU 관련주, 엔비디아와 구글의 협력, HBM 경쟁에서 뒤처지는 중국, 이것은 우리에겐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새로운 기록. 이 소식으로 인해서 반도체 진영이 힘받을 요소가 다분한데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의 평가가 세론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전 릭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죠. 다만 세론이라면 일시적으로라도 반도체 수급이 어디로 가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세론이라면 그걸 반도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GPU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추론이 중요해지며 연산 CPU까지 함께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메모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직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평가라고 생각한다면 저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어떤 대응을 할지 오늘 출연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요즘에는 시장의 시선이 또 다른 곳으로도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증권가의 보고서 소개 내용대로 6월까지는 소외된 곳에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렇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실적이 정말 만족스럽게 컨콜까지 이어졌다면 자극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을 텐데 훼손으로 봐야 된다면 이쪽이 크게 변동 없이 좀 잘 지나가 주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테슬라는 자본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 로봇 양산 전에 새 기술을 공개하지는 않겠다. 잉여 현금 흐름에 마이너스가 불가피하겠다. 이런 테슬라의 내용으로 빠진 것이기 때문에 괜히 다른 쪽이 휩쓸려 내려가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이것을 상쇄시켜줄 만한 좀 호재성 뉴스를 사업부가 좀 많이 겹치니까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파악 그 외 섹터 보시면 조선업의 AI 엔진 모멘텀이 계속될지 보시고요. 원전. 밤사이 오클로가 급등했어요. 우주 원자로 이야기가 사실 원래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부각되면서 상승했고요. 뉴스케일 파워나 우라늄의 센트러스 이런 원전 밸류체인이 전방위적으로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베트남의 원전 협력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전 쪽에 오늘 자금이 좀 집중이 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비트코인의 쇼스케이즈 수급이 있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 코인 관련주들 오늘 국내에서 테마성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OCI의 상한가, 태양광 쪽, 그리고 위성. 미국에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지속된 강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위성에 대한 키워드도 일단 열어두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단도 이렇게 움직였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조방 원전이 반도체 후발로 관심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이미 충분히 관심을 받고 있지만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의 실적, OCI 홀딩스, 그리고 그 외 삼성그룹주들의 실적이 나오고요. 어제 시설 투자 얘기는 LG 디스플레이도 실적 일정이 있네요. 금융주들도 있고요. 세계 골관절염 학회도 시작이 된다라는 점. 일정 부분 엮이는 바이오주들은 지금 틈새라도 올라올 수 있을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렇게 일정들 중요합니다. 여러 일정들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떤 투자의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같이 고민하겠고요. 미나 앵커 오늘 어느 쪽 이야기 해주십니까? 네, 오늘은 로봇주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로봇주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로봇주들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이제 대표적인 로봇주들 그리고 그 아랫단, 밸류체인 단 모두 다 대체적으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고요. 조정이 나온 이후에 횡보하고 있거나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로보티즈만이 최근에 좀 반등의 기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유의미한 신호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지죠. 일단 방향성 자체는 어차피 AI의 최종 목적지가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로봇을 봐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고민이 되죠.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아직 이제 로봇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월가라든지 우리나라 증권가의 관심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쇼레드 리나트 JP모건 아트해 지역 대표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들을 내놨는데요. 지금이 한국 기업의 황금기이고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분산 투자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의 반도체부터 방산, 조선, 로봇주들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4월 중순쯤에 나온 인터뷰 내용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뉴페이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지금 잠잠한 로봇 섹터의 매기 역할을 해서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코스모 로보틱스가 이제 다음 달에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수요 예측 기간은 어제까지였고 일반 청약 기간은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가 희망가액은 5,300원에서 6,000원 부근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재활 전문 로봇 기업으로서 웨어러블 로봇 이쪽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모 로보틱스가 이제 시장에서 매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다음 달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로봇 밸류체인 제가 3월 달에 정리해드린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휴머노이드 분야부터 웨어러블 의료 분야까지 세세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 안에서 그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밸류체인 단에서 이제 각 분야별로 대장들이 있는데 3개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그리고 협동 로봇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액추에이터 부문에서는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대장은 맞지만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대장의 역할을 잘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어제도 1% 가까이 하락한 모습.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종목 내에서는 그나마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마저도 오래 가지는 못하고 어제는 4%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살펴보시더라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지 않고 좀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장 역할을 해주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98% 넘게 성장하면서 52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확인해 보시면 37조 원대로 전년 대비 무려 405% 넘는 성장률을 나타냈는데요.
그동안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만큼 오늘장 동안의 흐름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로봇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대장들이 지금 대장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슈퍼 루키가 새롭게 등장하려는 건가라는 기미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대장이 아닌 곳에서 그런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LG전자, SBB테크, 하이젠 R&M, 사면 같은 종목들인데 우선 LG전자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지만 체급이 비슷한 기업들 내에서는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2거래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최근에 7거래를 연속으로 매수를 하다가 잠깐 차익 매물을 던졌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3거래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분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만한데요. SBB테크 감속기 분야인데 외국인들이 2거래를 연속으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7거래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젠 R&M과 사면 같은 액추에이터 분야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장은 로보티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쪽은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이라는 점,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각각 7거래일 그리고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으로 또 매수하는 기록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부터 먼저 반응이 나올 것인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응이 지속이 된다면 대장주들이 다시 한번 끌어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LG전자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현대차 그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이슈들이 요즘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LG의 반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가전 명가라는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로봇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뇌부터 심장, 관절, 데이터까지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기대 요인이었습니다. 였고요. 로봇 원가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시장을 노린다는 점에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LG그룹의 ETF가 올해 들어서 27%나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는 꽤 괜찮은 수익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어떻게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는데요. 두뇌 분야 LG AI 연구원, LG CNS 같은 그런 기업들도 있고 최근에 핫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감각 분야에서 자율주행 센서 이쪽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 LG 디스플레이와 LG 엔솔, LG 전자 이렇게 현대자동차 그룹처럼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낸다면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크호스처럼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행보를 복귀해보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볼 텐데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류재철 LG전자 사장이 올해 로봇 사업 본격화 원년으로 삼고서 세부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 분야의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말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직접 설계하고 생산을 해서 B2B 부품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번 CS201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클로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과 함께 협력을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로이드의 상용화 출시 일정은 2028년에서 2028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추에이터 부품부터 클로이드라는 완제품까지 전방위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는 행보를 앞으로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계 IB들의 수급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LG전자는 관심권에 두고서 어떤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게 될지도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현대차까지만 보고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가 명불허전 현대차입니다. 지금 로봇주들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게, 그리고 투자 심리나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인데 단독 뉴스이기는 합니다만 육군과의 어떠한 이슈가 또 밝혀졌습니다. 오는 12일 실전 배치를 목표로 육군에서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요청했다는 소식이었고요. 2030년까지 총 1조 2,500억 원을 투자해서 모든 부대에 최첨단 무인 무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리스크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군 공급 시점과 현대차의 양산 시점 간의 시차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단발적으로 바로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군용 개조를 위한 비무기화 서약이 가장 큰 핵심 쟁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넘어야 하는 허들들은 있다는 점,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떠한 재료로서 작용은 할 수가 있겠죠. 100만 차, 100대 차, 현백차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뭐 10만 닉스, 20만 닉스, 뭐 100만 전자, 100만 닉스겠군요. 네, 이렇게 타이틀이나 별명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유진투자증권에서 현대차를 향해서 목표 주가를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은 로봇 기업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컨센서스고요. 애플카 협업 소식 당시에 PER 12배였는데 그만큼 부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PER 15배를 적용할 경우에는 주가가 7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단기 실적 부진 우려에도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면 2026년에는 SDV 페이스카가 공개가 되고 2027년에 모델 양산 계획, 그리고 2028년에는 풀스택 SDV 전 라인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로드맵 계속해서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휴머노이드 로봇 라인 투입을 위해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RMAC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 휴머노이드 양산을 통해 사업이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고 그것이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대차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로봇주들이 잠잠한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 주가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어차피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고 재료가 남아있다면 잡아보는 거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장들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LG전자와 현대차의 이야기도 전달해드렸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잡아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저희와 함께 그에 대한 해답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